여러분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뭐 공인중개사분이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집을 안 보여준다. 사실이에요. 세입자분들이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게 특히 집에 애기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저 같아도 안 보여줄 것 같고요. 손님이 줄었어요. 일부 지역은. 정말 손님이 줄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시끄럽죠?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들 일상생활이 불편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정말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한국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제 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그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약간 편협된 시각이죠. 여러분 지난 10년간 이런 전염병 사태는 10건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동물, 사람, 인체를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모두 종식이 됐고 모두 극복이 됐습니다. 방금 길고양이가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절대 종식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별게 아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너무 지나친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르스가 여러분 대략 6개월이 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서울 기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었잖아요. 2015년도였죠, 메르스가 아마. 그러니까 2015년도면은 서울이 반등을 시작했을 때예요.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은 상승이 한창 일어나고 상승이 멈추지 않은 상태고 정부가 규제책을 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부동산이 지금 왜 오르나요? 그게 저는 항상 원리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왜 오를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요. 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왜 오르냐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부동산을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 유동성 문제도 수요와 공급 때문에 시작이 되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유동성이 돈의 움직임이죠.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네,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맛없는 집, 맛집 어디에 많아요? 맛집에 많죠. 왜 맛집에 많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거예요. 맛있으니까. 돈도 맛집에 많이 몰려요. 돈 되는 곳.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올라가는 게 보여야 돼요. 왜 올라가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남아있던 유동자금이 글로 흘러 들어가요. 언제까지? 더 이상 들어가기 싫을 때까지. 이 시점을 우리는 모릅니다. 돈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촉발된 시점에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잘 안 올라요. 요즘 여러분 주변에 인기 없던 아파트도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시장에 안 나가 보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를 이유가 없는 수요가 많지도 않은 아파트까지 다 오르고 있어요. 그건 유동성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 유동성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느려지게 할 수 있나요? 끝나게 할 수 있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확실한 건 과거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느려지게는 만듭니다. 왜요?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란 게 움직이려면 사람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느려질 수는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된다?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죠? 그러면 언젠간 끝이 나는 거고 돈은 원래 갈 길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IMF,
국제금융위기. 여러분 사전에 알았어요? 준비할 시간 있으셨어요? 여러분 IMF가 이제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기업들 다 도산할 거니까 철저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IMF가 심해지네요.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IMF가 심해져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팡팡팡팡 터졌나요? 그쵸? 준비가 안 됐죠. 국제금융위기는요. 미국의 베어스턴스 은행 넘어갈 때 사전 예고 있었나요? 없었죠. 코로나 여러분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신다고요? 예방법도 아신다고요? 확진자 수도 아신다고요?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신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아시네요. 코로나가 절대 종식이 안 될까요? 저는 코로나를 폄하하거나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끔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은 코로나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종식될 확률이 높고요. 원래 돈은 갈 길을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 느려질 확률이 높아요.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지금 유동성 문제죠? 돈이 풀린 게 문제잖아요. 코로나는 그 돈이 더 풀리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 풀리면 자영업자들 꼭 필요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는데요. 그 돈이 우리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주머니로 들어갔으면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뭔 뜻이죠? 그 돈이 사람들이 그런 소비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과거 일본이랑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게 멈출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돈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원래 갔어야 될 시장에 들어갈까요? 그럴 확률은 이제 더 내려갔죠. 그러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멈출까요? 일단 멈출 이유는 없어요. 돈이 안 될 거란 확신이 들어야 멈춥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느려질까요? 당연히 느려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돕니까? 하지만 느려지면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급하게 팔 분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자기 견해를 가지고 코로나 사태와 경제를 연관돼서 봐야지 코로나가 왔으니까 다 끝났다. 경제 위기다.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판단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어떠한 논리가 그 뒤에 있는지, 코로나는 그 원리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견해가 생기겠죠. 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래서 내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집값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 할 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나라가 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할 말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들 걱정을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철저하게 위생관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족이에요. 내 건강 지금 이 시점에 전염병으로 무너지면 내 가족들 어떻게 돼요? 아쉽죠? 철저하게 지키세요. 마스크 쓰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이 예고가 없어요. 방심하면 안 되시거든요. 건강 제일이니까 다른 것보다 재택하고 뭐고 간에 일단 건강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경거망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것 때문에 뭐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혹시나 병을 얻는 분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건강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뭐 공인중개사분이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집을 안 보여준다. 사실이에요. 세입자분들이 집을 잘 안 보여주시는 게 특히 집에 애기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들여요. 저 같아도 안 보여줄 것 같고요. 손님이 줄었어요. 일부 지역은. 정말 손님이 줄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요. 전화를 돌려보면요. 이사철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어요. 이사철이에요, 지금. 진짜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현장에 나와 있어요. 즉, 실수요가 정말 많이 움직이는 동네는 부동산도 열었고 손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곳 있죠.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곳. 실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지만 돈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은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잘 없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구별해서 보셔야겠죠. 여러분 사실 경매장 가면 느끼는 게 요새 경매법정 가면 느끼는 게 코로나고 뭐고 없어요. 지금 경매법정에 가보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사람 줄었나요? 아 전혀 안 줄었어요. 진짜 우글우글 하고요. 이지야 며칠 전에 법정이 좀 이렇게 닫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 어마어마했어요. 막 한 건에 40명 50명. 돈이 되면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각자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도 내 기준을 만들고 잘 지켜나가야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같이 힘내서 우리 인생 잘 지켜내봐요. 예,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